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리비안 3분기 실적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리비안의 모델인 R1 맥스팩 비클이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얼마의 이제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냐면 410마일의 인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410마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660km 정도를 이제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EPA에서 이런 주행거리를 테스트를 할 때는요, 한 50%는 도심 주행을 하고요, 50%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해서 복합 이제 그 주행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 R1 맥스팩이 660km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리비안이 10만 대의 밴을요, 아마존에다가 이제 팔기로 했었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아마존 말고 다른 고객에게도 우리의 밴을 팔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리비안이 밴을 다른 기업에도 팔고 예약을 받아서 밴에서 창출하는 매출이 조금 더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동안 16,304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생산을 쭉 봤을 때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한 분기가 이번 분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지금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가이던스를 어떻게 높였냐면, 우리가 2023년까지 만들 수 있는 자동차는 52,000대가 아니라 5만 대도 아니라 바로 54,000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들어서 벌써 가이던스를 매 분기마다 2,000대씩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뭐 대량 생산이 쉽지 않아서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리비안은 굉장히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맥스팩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원래 기본형이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팩이라고 그래갖고 보통 이제 270마일, 그러니까 한 430km 정도를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난 이걸로 좀 부족해, 조금 돈을 더 주고서라도 조금 더 달려야겠다라고 싶을 때는 뭐 라지팩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맥스팩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게 바로 인증을 받은 거죠. 보통에서 한 660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지금 그 모델이 나누어져 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350마일은 대략 560km 정도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분기 실적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리비안이 지금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첫 번째가 램핑 프로덕션이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 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3분기에 얼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16,304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를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하면 대략 65,00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를 기준으로 연율을 따졌을 때 우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차량의 수는 65,000대가 됐다라고 이런 뉴스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54,000대로 또 이제 가이던스 올렸다라고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실폭을 좀 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드저스트 EBITDA, 그러니까 우리가 세전 영업 이익 있죠. 근데 아직은 뭐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세전 영업 손실일 겁니다. 근데 요 손실폭을 4빌리언 달러로 우리가 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원래 저번 분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2빌리언 손실을 볼 거다 2023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손실폭이 4.0빌리언 달러로 줄은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가 설비 투자 비용을 1.7빌리언으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줄였습니까? 1.1빌리언으로 줄였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래저래 지금 많이 비용을 줄이고 손실폭을 줄이려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점점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리비안이 여기 했던 거 있죠? 대량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하고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4분기가 남았죠. 한 분기 동안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할 거냐라고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프로덕션이고요. 첫 번째가 프로덕션. 뭐겠습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입니다. 지금 리비아는 이 대량 생산만이 우리가 수익으로 가는 흑자 전환을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프로덕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 번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코스트 이피션시. 우리가 비용 줄이겠다. 인건비 줄이고요. 뭐 직접비, 간접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물류비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퀄리티. 그 와중에 이제 그 자동차의 퀄리티는 높여줘야겠죠. 그리고 인벤토리, 재고 같은 거 너무 많이 쌓아두지 않고 우리가 잘 조절해서 비용 잘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코스트 이피션시였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동차 리비안 트럭을 한 대 팔 때마다 그로스 마진, 그로스 프로핏을 2,000달러를 더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대를 팔았을 때 8,000달러가 남았는데 우리가 계속 원가 절감하고 했더니 이제는 10,000달러가 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퓨처 플랫폼입니다.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R1 맥스팩 베리언트, 이게 지금 이 리비안 트럭의 가장 큰 이제 배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모델인데, 이 모델에 이제 배터리 팩을 많이 넣고 우리가 기술을 이제 뭐 소프트웨어 조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EPA에서 410마일이라는 기록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일단 이 리비안에서 얘기하는 퓨처 플랫폼과 퓨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퓨처 테크놀로지겠죠. 그 다음에 퓨처 플랫폼은 뭐냐면, 자, 오버 디 에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제 업데이트 할 때 무슨 USB 같은 거 꽂지 않죠? 무선으로 하는데, 이 OTA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라이드 퀄리티, 차량에 대한 차량 승차감, 뭐 차량의 질, 이런 걸 우리가 개선한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3분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이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거다. 근데 고객 경험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면 우리가 스케일링 아워 서비스 네트워크다. 결국 뭔가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불편함 없이 차량을 수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죠, 4분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경영계획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다른 기업들,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차이점은 결국 이런 스케일링 아워 서비스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를 굉장히 좀 더 많이 깔아서 불편함 없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아틀란타에도 있고 브루클린, 시카고, 덴버, 내쉬빌, 시애틀, 밴쿠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2023년도 4분기랑 2024년도에 더 많은 지금 서비스 센터를 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총 현재 가지고 있는 게 57개인데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다가 DC 패스트 차징 네트워크도 우리가 계속 증가를 하겠다. 더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비안 그 공식 자료에 올라온 사진들인데 이뻐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생산 대수, 자, 16,304대, 그 다음에 인도 대수 15,564대. 그래서 여태까지 기록했던 것 중에 모두 다 신기록을 세웠다.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생산이 뭐였냐면 R1S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1 픽업 트럭 말고 그 뒤에 이제 SUV처럼 이렇게 더 네모난 거 있죠? 뒤에가 네모난 거. 요게 지금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었다라는 거죠. 3분기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리비안에 이제 밴 있죠? 리비안 커머셜 밴을 지금 이제 우리가 아마존 말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팔 수가 있게 됐다. 근데 이제 아마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10만 대를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마존이 우리의 밴을 이용해서 지금 몇 대입니까? 10,000대예요. 10,000대를 이용해서 이게 몇 대입니까? 2억 6천만 개의 지금 택배를 여태까지 날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800개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리비안의 밴이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존이 또 이 밴을 가지고 어디다 보냈냐? 독일에다도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요.
리비안이 벤을 팔게 되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벤에 대한 매출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이 매출이 아마존에서만 이제 발생을 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아마존 이외의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지금 이제 주문을 받고 매출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멋있죠? 아마존 벤 뒷모습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루시드를 얘기를 하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이제 루시드가 있었다라고 이제 루시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모바일 서비스 비클을 이제 이동형 수리 차량이겠죠. 408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리비안의 자동차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손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영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의 수리는 우리의 모바일 밴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이렇게 뭐 자동차 대리점 같은 거 있죠. 수리하는 곳. 그게 이제 45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앞으로도 9개 더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오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수리하는 자동차는 408대. 그다음에 피지컬 서비스 센터. 그냥 줄여서 서비스 센터가 합치면 몇 개입니까? 54개 정도 될 예정이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뭐 중요한 거 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리비안이 이 고객 경험을 이제 향상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서비스 센터를 이제 확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이용을 할 때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 고객들이 차를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리마이너리 다이그노스틱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비안의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보고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를 이제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보시면 지금 딜리버리를 한번 볼까요? 이제 배달한 자동차 수가 이게 이제 이번 실적이죠. 점점점 늘어납니다. 6,500, 8,000. 이거 잠깐 쩔었네요. 8,000.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12,640, 이번에 15,564.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프로덕션은 바로 요 위에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가 어쨌든 지금 최고 기록, 가장 우상향하고 있다고 사실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 여기 지금 보면 밀리언입니다. 536밀리언 달러에서 시작해서 이제 현재 매출이 1.3빌리언까지 올라왔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은 잘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매출이 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리비안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의 가장 큰 목적이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를 팔아야 이 손실을 메꿀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리비안이 계속해서 램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번 분기에 지금 요 정도 한 3.3 빌리언 달러를 손실을 봤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한번 또 내려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분기당 지금 3.3 빌리언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럼 가진 자산은 얼마냐? 가진 현금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캐시와 현금 등가물이 지금 나와 있죠. 11 빌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11 빌리언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3.3 빌리언 달러를 분기당 소모를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년이 채 안 되는 11 빌리언 달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리비안의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지금 자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자동차를 정말 많이 팔아서 이 적자를 흑자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그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비안이 굉장히 자동차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지금 대량 생산에 가까이 가고 있다. 성공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재미가 없죠. 대량 생산에 해갖고 이제 만약에 흑자 전환을 했다면 얘네들이 지금 이미 흑자 전환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주가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있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량 생산도 좋은데 너네들 지금 버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겁니다. 자금이 부족해요. 대량 생산은 할 것 같은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비안 3분기 실적에 대한 저의 정리인데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넘어갈 수 없죠. 제가 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광고를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뭐 길지 않을 겁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은 요걸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광고를 매달 다음 달까지 좀 연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유안타에서 지금 그 이벤트를 합니다. 그리고 유안타 이벤트를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지스 이벤트, 사실 근데 이 지지스 이벤트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그냥 약간 뭐 선물을 하나 더 주기 위한 굉장히 쉬운 이벤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벤트 설명을 드리면요. 자, 증권사 신규 고객도 괜찮고요. 기존 고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제가 링크를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뭘 입력을 하시면 되느냐. 자, 여기 지금 구독자분의 성함을 넣어주시고요. 연락처를 넣어주세요. 이건 반드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벤트 담당자가 이쪽으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방문 경로 알파 오메가를 써주셔야 제 실적으로 잡혀서 제가 다음 달에도 광고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쉽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신 번호로요. 전화가 하나 갈 겁니다. 이벤트 담당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유안타 증권의 그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이벤트 신청 후에 50만 원을 거래를 하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5만 원어치 사고 25만 원어치 팔아도 총 구매 거래액이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스타벅스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선착순이라고는 써있지만 담당자분께 어제 확인했는데 500분 그냥 웬만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신청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제가 대답을 들었으니까 한번 저 믿어보시고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지금 만약에 이 이벤트를 하시면 그 담당자분께서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지스라는 앱을 이제 깔라고 이제 아마 요청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iOS 애플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지스 앱을 까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가입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선물을 받으시려면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 자, 닉네임을 설정을 할 때 여러분의 성함 있죠? 아까 우리 그 유안타에 어떤 그 창은우라고 썼던 그 실명 있죠? 그거를 넣어주시고 전화번호 뒷자리를 예를 들어서 1234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그러면 차은우 1234로 닉네임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벤트 담당자가 이 두 번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는 지금 뭐 선물이 유안타보다는 좀 낮습니다. 뭐 치킨, 피자, 스타벅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이벤트는 첫 번째 이벤트를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뭐 못해도 스타벅스 2잔이고요. 뭐 운이 좋으면 스타벅스 한 잔에 뭐 치킨 하나 혹은 스타벅스 한 잔에 피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벤트 제가 이제 그 증권사에서 조금 더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현재 요 이벤트밖에 없다고 해서 요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그러면 저는 요 내용 이제 요 영상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레드와이어라는 이제 미국 우주 종합 뭐 그런 기업인데 그거 영상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주가를 봤더니
그 어떤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지금 팍 내려가서 그 기업이 뭐였더라? 어쨌든 3분기 제가 여태까지 리뷰를 했던 기업들은 3분기에도 3분기 실적 다 리뷰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올려 드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